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파월의 한마디에 또다시 전 세계 증시가 파란불입니다. 증시 상황부터 박찬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계속되는 긴축 공포에 억눌린 모습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증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이 또입니다. 우리 증시는 12월 결과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간밤 연준은 예상대로 이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점도표에서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 올린 5.1%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가는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을 돌파했는데요. 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5,500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이 2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연준이 이번에 빅스텝으로 보폭을 줄이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을 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네. 이는 지난 2000년 10월에 기록했던 1.5%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전 현상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해서 이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나 외국인 자금의 이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 적자와 수입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면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유럽과 영국, 스위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결정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한동안 낮아지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무려 5.3%나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환율은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또 통제가 쉽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요즘 금리 결정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 환율을 변수로 꼽고 있는데 네. 마침 오늘 이 경제 당국자들이 오늘 금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냈다고요? 맞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비상회의에서 FOMC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 대안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네. 추 부총리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폭은 예상범위 아니었지만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입니다. 다음 달 13일에 내년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연준이 예상과 달리 이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베이비 스텝 인상을 고수해왔던 한은행의 입장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만약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내년에 최종금리를 5.1%까지 높인다면 한미 금리 격차는 사상 최고치였던 1.5%포인트를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승원 한은 부총재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한은 기준금리가 역전폭이 확대됐다면서 이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연준에 맞춰서 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면서 베이비 스텝 의지를 밝혔지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은 역시 이 한미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최종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한은의 내년 최종금리가 연 3.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은이 내년 1월 이 첫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고 상반기에는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지금 증권가의 중론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확인한 뒤에 내년 8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은의 최종금리가 3.5%에서 멈춘다면 연준의 최종금리 예상치인 5.1%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내년에 금리 인상폭을 늘려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금리를 더 높인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통화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이 한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연준 금리 인상으로 특히 더 피해를 본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네, 한때 삼성전자와 함께 이 국민주 바늘의 이름을 올렸던 네카오입니다.
국민 성장주 네카오는 연준 피벗 기대감에 최근 일주일간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의 무게가 실리면서 성장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네카오는 연준이 내년에도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오늘 5% 넘게 급락했는데요. 보통 성장주의 주가는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 성장 가치를 계산해서 책정이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미래 현금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네카오의 이 목표 주가를 연초 대비 절반이나 깎으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연초 54만 원 선에서 26만 원 선으로 51%나 깎였고 카카오의 경우 1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55%나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한은이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네카오의 반등은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막상 금리가 인하돼도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성장주들 버티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